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 있는 국가, 미국, 러시아, 유럽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관련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 있지. 또 한국은 재건 지원 사업에 선두로 나서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우리한테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북러 관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러 조약이 한미 동맹보다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러 관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핀치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북한 고립 무원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죠. 2022년까지 쭉.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철저한 대북 제재를 하고, 특히 중국과 북한의 이런 관계가 조금 악화까지는 아니지만 소원하면서 북한이 서서히 고립 무원의 상황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잠깐 북중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2023년 이후 북중 관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에 북한의 열병식에 중국보다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훨씬 환대를 받았다. 2024년에 김정은, 시진핑, 과거 김정은이 북한에 가가지고 시진핑과 같이 회담을 하면서 발자국 동판을 새겨놨는데 중국이 이걸 제거를 했다. 2024년에 북한에서 행사가 있어서 중국의 서열 3위 자오러지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전에는 중국의 이 정도 서열이 북한을 방문하면 반드시 무슨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렇죠? 지원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방북을 했다. 2024년 북중 동맹보다 훨씬 강한 북러 동맹이 체결됐다. 그리고 2024년 북한 위성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교체됐다. 지금 여러분들이 백두산에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2023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023년 초기에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에 체류했으나 상당수가 유엔 제재,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으면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벌목공도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2023년 초에만 해도. 그리고 북한 노동자 탈북민을 북송을 시키고, 이런 게 2023년 초에 북한 러시아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접근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타난 게 북한이 6,700개 컨테이너에 포탄을 실어서 러시아에 지원을 했고, 여기에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9,000개 정도 컨테이너에 보내 식량과 생필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은 그 당시 180만 발로 알려져 있었죠. 러시아와 북한이 그냥 이제 접근만 하면 상관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군사 교류죠. 2023년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했고, 그 이후에 2023년에 9월에 러북 정상회담이 러시아의 극동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있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24년 만이죠. 정상 간 한 라인을 정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앞으로 이제 방러를, 김정은이 올해 5월 달에 러시아 전성절에 방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동맹을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이 군사 동맹에서 북한군 파병을 김정은이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북한 군사 동맹은 1961년에 맺어져 가지고 1996년간에 파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파기가 됐는데, 28년 만에 북한 러시아 군사 동맹이 지금 재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재개되면서 북한군 파병을 선제적으로 북한 측에서 제안을 하고, 연간 4천억 원의 용병 대금을 받기로, 그리고 탄약 컨테이너 2만여 개 수출을 하면서 2조 원의 실리를 챙기는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실제적으로 한미 동맹보다 더 강하다는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한미 동맹보다 더 강하다면은 북러 군사 동맹에는 지체 없이 모든 자원을 지원한다, 이런 지체 없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구상으로
한미 동맹보다 지금 더 강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방산 업무를 총괄하는 알렉세이 국방차관이 방북을 했다. 이 알렉세이 국방차관은 올해만 방북한 게 아니고 2024년부터 계속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군 추가 파병 문제, 그다음에 첨단 기술 문제, 우주 위성 이런 문제를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의 약 36% 정도가 북한산이다. 러시아가 지금 실제적으로 60%를 자국산 포탄을 사용하고 있고 40%를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중에 약 4%, 그 다음에 나머지 36%가 지금 북한산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4조에 들어있는데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한 나라가 지체 없이 다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 없이 그리고 모든 수단,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자, 러시아의 반대 급부는 상대적으로 뭐냐.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 이렇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 엔진을 기존 하이드리진에서 액체 산소로 했다. 그러니까 하이드리진이라는 뭐냐면은 2023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때 하이드리진인데 이거는 질소하고 수소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력이 약하죠. 대신 독성과 부식이 심해가지고 이 하이드리진을 액체 산소로 바뀌었다. 액체 산소로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지금 액체 산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에 북한이 엔진을 바꿨어요. 엔진의 발사체의 내용을 바꿨는데 하이드리진에서 액체 산소로 바꿨다. 근데 이게 하이드리진에서 액체 산소로 바꾸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이게 바로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했다. 물론 2024년 액체 산소로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처음 쏘아 올렸는데 만리경 2호를 쏘아 올렸는데 실패는 했지만 앞으로 액체 산소를 계속 성공을 시키면은 한국에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거죠. 북한의 정찰 유성 기술이 진보가 되면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구체적인 게 이겁니다. 한미 연합군 움직임을 북한도 이제 정찰 유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또 하나, 탄도미사일 정확성을 고도로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진보가 되면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또 직결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지금 이런 기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러시아의 반대 격보로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연합군에 타격할 때 평양 공습을 해도 평양이 지금 사실상 방공 무기가 제대로 도입이 안 돼서 지금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지금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이 현대전 역량을 갖춰올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군의 작전, 전술, 병력, 그리고 장비 운영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고 오면 결국 북한군의 전력이 향상되고 북한군의 전력은 한국군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5월에 러시아 전승절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안드레이 국방장관 방북 시에 추가 파병 무기 운수뿐만 아니고 지금 열병식 참석 문제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이 정도 오는데 이란은 드론으로만 지금 지원하고 일부 이제 포탄, 약간의 포탄. 하지만 북한은 지금 군, 포탄 이걸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이란이 드론을 지금 제공을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가가지고 드론을 실전 경험을 하고 또 북한과 이란이 옛날에 198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군사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란의 드론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긴밀화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